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3월 28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이건 비용고 도산 늘어날 듯. 이란 전쟁과 원유 급등으로 일본이 직접 영향을 받는 것 칠선. 다이아몬드 온라인의 미래조달연구소 사카구치 다카노리의 전문가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고물가 도산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6년 비용 상승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란전에 의해서 원유 급등에 고물가 도산 늘어날까라는 제목으로 4월 이후 거래처가 플라스틱과 중요 헬륨을 조달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니까라고 심각한 표정이다. 다음이 화학 플랜트 관련이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것은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의 큰 타격이다. 그리고 자동차 관계이다. 자동차는 직간접적으로 대당 200kg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데 그 원재료인 원유 유래 나프타가 오르거나 구하기 곤란에 빠졌다. 게다가 헬륨을 생산에 사용하는 반도체 관계, 그리고 사료나 비료에 관계하는 농작물 식품 제조 관계의라는 순서였다. 물론 포장재재나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없다. 앞으로도 파장은 다방면으로 확산될 것이다. 어느 업종 분야에서도 대부분의 기업이 생산 코스트의 급등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제국데이터뱅크에 의하면 2025년에 고물가 도산은 과거 최다를 갱신했다. 올해도 비용 상승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어려울 것이다. 일본 언론에서 많이 볼 때는 대부분 전가라는 어휘를 썼는데 이 미래조달연구소 사카구치 다카노리는 반영이라고 제가 선택한 어휘를 쓰고 있네요. 일본 기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대상 7선. 원유. 세계 원유 수요는 하루 1억 배럴로 알려져 있다. 본고 집필 시점에서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 약 1000만 배럴의 생산 및 출하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일본은 국가 비축이 풍부해 다른 아시아 제국에 비하면 아직 영향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는 하네요. LNG, 액화 천연가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카타르의 피해가 심각하다. 카타르의 LNG는 역사적으로 일본 기업, 특히 중부전력과 시조가 가스가 사원을 걸고 개발 지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타르는 세계 LNG 생산 수출의 약 20%를 담당한다. 헬륨, 의외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다. 헬륨은 LNG 생산 과정에서 제조된다. 반도체 웨이퍼 냉각이나 노광 등에 사용된다. 의료기기의 MRI, 방위기기나 로켓에도 사용되고 있다.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 가전자동차는 없기 때문에 이들의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알루미늄, 중동에서 세계 생산의 약 20%를 차지한다. 바레인, 카타르 등의 주요 생산 거점에서 생산 중단, 재가동 시기는 미정, 일설에는 6에서 10개월 정도 걸린다는 정보도 있다. 비료, 헬륨보다도 더욱 의외였던 것은 비료인가? 왜냐하면 세계의 비료 무역의 3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고 있다. 발밑의 국제 시황에서는 요소의 가격은 최근 몇 주간에 5할이나 상승하고 있다. 의약품 원료, 중국의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으로 세계의 약국이라고 칭해질 정도로 인도는 의약품의 제조로 알려져 있다. 그 인도의 원료 코스트가 급증, 선박과 항공화물 운임도 상승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에 있는 AWS 아마존 웹 서비스 데이터 센터가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관계자에게 충격을 준 것이 그 이유를 이란 혁명 방위대는 미국의 그 기억하고 있는 AI를 움직이고 있는 서버라고 한 점이다. 이것을 공격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중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임금 인상 분위기가 일변할 가능성도, 우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190엔대로 치솟았다. 일본에서는 관례적으로 국제 가격을 반영해 매주 목요일 도매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대략 목요일을 기점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 보조금을 재개해 우선 예비비 약 4천억엔, 추가로 약 8천억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것으로 휘발유 가격은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이다. 한국은 유류세를 인하를 했죠.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도요타 자동차는 중동용 모델을 감산한다. 미쓰비시 케미칼이나 아사히 캐세이, 미쓰이 화학은 에틸렌을 감산한다. 제조업에 있어서 감산은 수익 감소와 직결되므로 향후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서 진행한 임금 인상 모두가 일변할 가능성도 있다. 마침 에어컨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여름 전에 전기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보조금 등이 없으면 생활자에게는 타격이다. 2026년 들어 춘트로 큰 폭의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둔화하면서 실질임금은 플러스권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거기에 이란 전쟁이 닥쳤다. 1970년대와 같은 오일 쇼크가 당장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 상처가 없을 수 없다. 일본도 대책이 없고, 예를 들면 원유는 아프리카 루트 등 대책을 모색해 헬륨의 대체가스의 시행이나 헬륨의 회수와 재이용을 시도하고 있다. 혹은 사용이 끝난 전자부품을 도시광산으로부터 획득하는 대처도 있다. 다만 그 성과는 미지수다. 아프리카 루트로 돌아오는 거 말고 이미 언급된 것은 홍해를 통한 그 이스라엘의 파이프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라인이 서로 연결이 되면은 홍해를 벗어나는 것이 예측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기업인은 운을 하늘에 맡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좀 더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비즈니스는 하기 쉬울 것이다. 일반 생활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나는 것은 전략이나 데모 정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네요. 어느 때보다도 비용 절감보다도 스루풋을 상승시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은 제가 기업 분석을 해보면 해고도 하지만은 해고를 억제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감원은 하는데, 대신 한국 기업들은 임금은 올려주는 형태로, 왜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가 됐는데 안 올려지면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생존한 사람들은 임금은 올려주고, 대신 이제 좀 김 부장 같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죠. 한 20년 전에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가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하고 있겠죠. 이 대통령 전작권 회복, 여기에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조속하게 추진될 것, 선택적 모병제 등도 속도. 3월 27일 이강진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 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은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빼앗긴 것처럼 말한다. 6.25 이후 언제 있기나 우리가 했는가?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철동 같은 한미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안정이 필수 요건인 건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의 전장을 주도하려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 역시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다.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국군 통수권자를 통해서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갈 여러분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서 머릿속에 제가 들어오는 것은 고개를 좀 갸웃하게 되는 면은 이게 논리상 좀 안 맞는다 그런 느낌이 저는 갖는 거죠. 이런 화려한 언사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방에 충실하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느냐. 아래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소개한 뉴스에 단독 주한미군 연합사령부 외부의 핵계획부대 설립, 황지영 코리아 헤럴드에서 어제 보도한 내용을 제가 편집을 해서 방송을 했죠. 전제권은 넘겨도 핵통제권은 안 넘긴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그만큼 한국 정치 불안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아직 잔존해 있는 핵 개발 세력이 있다면은 그것을 제거하는 역할도 이 핵 계획 부대 이런 데서도 활동을 하지 않겠냐. 다른 말로 하면 인텔리전스 활동을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좀 더 표현의 필요 조건 논리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방위산업을 세계화해야 한다. 방위산업을 세계화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자주국방 정책의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 왜냐하면 뭐 이제 많이 얘기를 할 게 있겠죠. 또 한편 대한민국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동맹국방 정책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또 이유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미국은 기존의 그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한 데 외에는 핵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전쟁을 일으켰었고 했기 때문에 그 일본이나 한국에서 핵 개발 세력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세력부터 죽이는 게 주 업무로 주 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갈등이 아닙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문제죠. 자주국방과 동맹국방은 병행해야 더 튼튼한 것 아니냐. 그 동맹국이 미국이란 것이 중요한 것이지 중국으로 양다리 걸치겠다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죽음뿐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템플릿을 만들어진 K국방 신보수 선언을 생각으로 제 사고방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주국방 강한 정부, 자유자본주의 경제. 트럼프, 다음은 쿠바, 무력행사 가능성 암시. 홍다영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3월 28일 10시 32분에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이란에 이어 쿠바를 향한 무력행사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는 자신이 미국의 군사력을 위대하게 만들고 가끔 써야 할 때도 있다면서 쿠바가 다음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미국 요구를 수용하라는 압박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렇게 밝혔다. 행사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주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미국이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 쿠바 정부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쿠바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루비오 국무장관이 쿠바 이민자 출신이죠. 그, 그 부모님들은 세차장에서도 일하고 청소부로도 일했는데 참 자식 잘 키워서 미국의 그 국무장관,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 된 그런 건데, 이 루비오 그 장관은 쿠바의 민주화를 아주 강렬히 그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과 같이 쿠바도 자기 그 조국이었던 그 쿠바의 민주화를 위해 루비오 장관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을 향한 불만을 표현했다. 또다시 그는 나토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엄청난 실수였다면서 우리는 매년 수천억 달러를 나토에 지출하고 항상 그들이 곁에 있을 테지만 지금은 그들의 행동에 비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나토도 해체할 테면 하자. 각자 도생해봐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저께 솔직히 예측을 했죠. 요거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는 그 핀란드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죠. 만약에 유럽이 호르무즈에 개입 부담 분담을 한다면 그러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쌍방 이해가 맞기 때문이다. 서로 이 쌍방 이해가 맞는다면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무엇이냐? 제가 미국이 쿠바로 전력을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죠. 예측을. 왜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대만 공백은 일본이 부담한다는 것까지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핀란드 대통령이 제안했다는 게 좀 걸리지만은 어쨌든 지금 호르무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또 이란의 이 석유 이거를 중국 그 조이기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된다면은 또 지금 러시아 석유가 인도에도 가는데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등등이 또 동아시아나 인도까지 수출을 하고 또 미국의 석유는 우리가 유럽 거는 우리가 다 먹을게 미국이 이런 식으로 뭐 빅딜이 있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저께도 갈등 해소도로 그리면서 쿠바로 전력을 이동한다. 이란을 동맹국에게 떠넘긴다. 이런 것도 작성을 해봤죠. 그래서 이 이란을 동맹국에 떠넘긴다 하는 것은 피동적인 거고 유럽 입장에서는 나토가 중동에 참전한다 스스로 이렇게 좀 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동은 유럽이 자기네들이 나중에 다 혜택을 볼 거니까 혜택 볼 사람이 좀 투자를 좀 해라. 이란을 좀 죽여야 되지 않겠냐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이제 그 중동이나 그 유럽의 일부 그 전력을 쿠바로 향하는 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제2의 캐리비안의 해적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꼭 플로리다주 쿠바하고 같은 카브리해 그쪽에서 뭔가 이게 세계의 역사를 만들려는 것 같아요. 카리비안 해적 맞습니다. 미국이 지금 일본판 M16 필요할까 우려되는 시민 사생활 침해. 하다케야마 마타카시 마이니치 신문
인텔리전스 정보 수집 분석의 사령탑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정보국을 창설하는 관련 법안이 조만간 중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간다. 야당으로부터 우려가 지적되는데 정권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나라에서는 미 중앙정보국 CIA와 영국 비밀정보부 MI6죠. M16이 아니고 MI6 등 해외 및 외국 세력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첩보기관이 설치된다. 영국 모델 바로 일본이 지향하는 모양새. 선행하는 여러 나라 중에서도 바로 일본이 목표로 하고 있는 형태와 가깝다. 강요 경험자라고 여겨지는 것이 영국 모델이다. 영국의 인텔리전스 기관은 약 100년의 역사가 있고 각 기관으로부터의 정보를 합동정보위원회 JIC가 집약해 수상의 의사결정을 지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1월에 영국을 방문한 자민 인텔리전스 전략본부 사무국장 시오자키 아키히사 중의원 의원은 이번 달 1일 자신이 블로그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해 인내심을 가지고 제도를 닦아 온 영국의 정보력에 대한 집념을 강하게 느꼈다라고. 그래놓고서 또 구체적인 걸 하려고 그랬더니 1개월간 99엔에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서 돈벌이 해서 제가 뭐 거기까지 돈 집어넣고 읽을 마음은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동맹국들은 트럼프가 이란에 엇갈린 시내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뭐 계속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네요. 펠리시아 수바르츠 뭐 등 해가지고 뭐 3명의 기자가 요게 언론 매체를 제가 빼먹었네요.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선호한다고 말하지만 미국 동맹국들은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으며 설득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 지역의 외교관 8명은 민감한 외교에 대해 익명을 요구하며 미국의 유럽, 아시아, 중동 파트너들 사이에서 엇갈린 신호가 휘몰아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탈출이라고 부른 이들의 경제는 미국 경제보다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트럼프와 그의 보좌관들이 위기를 끝내기 위한 계획에 대해 자신들을 설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중 7명은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미국의 군사적 의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숨겨진 의도는 중동에서의 석유 패권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다 먹으려고 하는 거죠. 목요일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서 진행 중인 협상에서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란 발전소에 대한 파업 중단을 연장하며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하는 것은 한 국가에 대한 침략 행위가 아닙니다. 모든 국가, 모든 소비자, 모든 가족에 대한 경제 테러입니다라고 그는 중동 연구소가 주최한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과 그 다음에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가 좌우에 배석했네요.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타격과 테헤란, 사우디아라비아 기지 공격으로 미군 부상했다. 피니스 아미리, 존 캐브레, 콘스탄틴 도로핀, AP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요일 테헤란에 대한 캠페인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보복을 다짐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지를 공격하여 미국 병사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비행기를 손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인도적 지원과 농업 수출을 허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네바 주재 유엔 대사 알리 바헤이니는 이란이 이러한 움직임을 촉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수로는
보통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5분의 1과 전 세계 비료 무역량의 거의 3분의 1을 처리합니다. 시장과 정부는 주로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 차단에 집중해왔지만 비료 성분과 무역 제한은 전 세계 농업과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 아랍 공장은 지난 6월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옐로 케이크는 원료 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된 후 농축된 형태의 우라늄입니다. 중수는 원자로의 감석재로 사용됩니다. 이스라엘군은 나중에 야즈드 공장에서 원자재가 농축을 위해 가공되고 있으며 이번 공격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스라엘 사우디 관계 재개 요구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우디하고 이란은 아주 돈독한 관계로 아브라함 협정에 의해 가지고 좀 잘 된 거겠죠. 그 주도는 누가 했다고 그러더라. 중동 거기에서 했다고 그런데 어딘지 잊어버렸네요. 미국이 이란에 수백 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펜타곤에 경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 로이터 3월 28일입니다. 미군이 이란과의 4주간의 전쟁에서 850발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여 정밀 무기를 불태우며 일부 국방부 관리들을 놀라게 하고 더 많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부 논의를 촉발시켰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금요일에 보도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에픽 퓨리 작전과 그 이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탄약, 무기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우리 군대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방위계약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산 무기를 더 신속하게 제작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라고 레빗은 성명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재보충 시스템으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포탄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간접적으로 팔았다. 우리나라의 재보충 시스템이 강하게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성중공업 K전력기기 전성기계 주동 연간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도 성큼 안준영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급증의 잭팟 1분기도 영업이익 어닝 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예고. 효성중공업의 북미 전초기지인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은 현재 가동률이 100%를 넘어선 상태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2020년 직접 진두지휘하며 인수한 이 공장은 초기 가동에 어려움을 딛고 현재는 미국 내 초고압 변압기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핵심 공급처로 부상했다. 글로벌 전력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효성중공업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역량을 비롯해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등에 쌓아온 높은 신뢰와 ESS, 스택콤 등 미래 핵심 기술을 결합해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K전력기기 위상을 높여 수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도 최고 사양으로 꼽히는 765kV 초고압 변압기 분야에서 효성중공업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이는 대규모 전력을 손실 없이 장거리 송전해야 하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필수적인 장비다. 이 테네시주에 있는 그 효성중공업의 변압기 공장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전기를 많이 쓰는 그 고려 아연 그 재련소가 테네시주에 또 거의 그 종합 재련 모델을 미국 테네시주에 또 짓는다고 하는 뉴스를 또 소개한 바 있죠.
한국에서 다 가는 게 아니고 미국 내에서도 또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끼리의 그 B2B 거래가 또 거기서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네요. HD 건설기의 통합 출범 후 호주서 판매량 56% 증가, 대양주 최대 시장 적극 공략. 안준영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3월 27일 한국수출입은행 금융지원 뒷받침 신시장 개척 가속, 연평균 4.5% 이상 선장의 2031년 약 6.8조 규모 선 전망. HD 건설기가 통합 출범 이후 호주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며 K 건설기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27일 HD 건설기계에 따르면 올해 1, 2월 호주 시장 내 건설 장비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 급증했다. 지난해 연간 439대를 판매했던 이 회사는 올해 현지 영업망 강화와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1000대 판매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을 지렛대 삼아 도로, 철도 등 공공인프라와 자원개발 수요가 폭발하는 대양주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그 회사가 제공한 사진을 했네요. 호주는 그 지하자원 광산이 상당히 발달돼 있는 데니까 건설 장비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박광렬을 잡아온 이유,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가 3월 27일 방송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조사한다고 실형을 살게 할 수는 없고 다시 보내긴 보내야 된다고 소개하면서 이재명 퇴임 후 재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시간 반 이상 된 건데 현란한 상관관계 추론은 대단한 역량임은 제가 인정하죠. 추론을 넘어 내러티브가 자주 나와서 이게 소설을 쓴 건지 아니면은 있는 사실을 엮어가지고 상관관계 추론은 잘 해내는데 일부는 본인도 이건 소설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 수준 높은 분석인 것은 인정은 하지만은 너무 좀 현란하다. 저같이 인과관계를 자꾸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좀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읽는 것은 생략을 하고 화면을 정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여야 정치인들이 다 걸려 있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마약 삼합회 거하고 중국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중국 삼합회들이 필리핀에서 많이 만든다. 섬들에서 그런 얘기하고 북한산도 있다. 그리고 이 최정옥이라는 여자인데 탈북 여성인데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마약 사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또 청담이라는 아직 네 번째 그 마약상이 있는데 이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백혜룡 경정이 맞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것도 그런 편에 있습니다. 또 뭐 이재명 전 대통령이 캄보디아 총리 경제고문 다시 맡았다는 거는 2013년 기사까지 전액 기사까지 다 링크를 시켜가지고 이거보다 뭐 복잡하게 인맥관계 형성에 의해서 여야가 다 걸려 있고 또 김건희 그 여사의 그 모친 또 부친 그 진짜 부친이 아니고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연결고리 인맥들을 통해 가지고 여야가 다 걸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파생상품 또 외화대출 이런 게 안 하는 게 좋다고 그 드라마에서 그 어떤 경각심을 주는 뭐 또 그 복수극이기도 하고 그런 거지만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렇죠. 파생상품. 저도 그 기업 분석할 때 그 금융 쪽에서 그 금융부채 이런 거는 조금 신경을 썼지만은 파생상품, 파생부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사업을 잘했는데 그런 데서 잘못해가지고 날아가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